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 경자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수강생분이 부평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 받으셨는데 경매 물건지에 경매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저희 수강생이 대출을 90%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90%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경매 물건을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436-14번지에 블루 오체 시티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경매 사건이 한 번에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존에 지금 이미 낙찰된 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도 한 분 낙찰이 됐었고요.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물건인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경매 사건들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다 경매가 이미 입찰이 끝난 거거든요. 낙찰이 이미 된 건데 날짜를 보시면 12월 10일 하루에 지금 5개가 동시에 진행이 됐고요. 11월 19일, 18일 날 걸쳐서 한 5개, 그리고 11월 3일에 또 3개, 4개, 10월 29일 날 또 3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물건이 대량으로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대량으로 나온 이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대량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고땡땡이란 분의 신용이 잘못돼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로 나온 거지 이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 일단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선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심플합니다. 권리 분석은 소멸 기준이 되는 날짜랑 전입 날짜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2019년 8월 29일 근저당이 걸려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오셨죠. 9월 2일 날 3일 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항력은 뒤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들어올 때 이 근저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들어왔든 뭐 모르고 들어왔든 어쨌든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 소멸이 되고요. 일부 최우선 변제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배당이 될 겁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금액은 정말 안타깝게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사를 나가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물건이니까 입찰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임차인 입장이 된다면 이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을 해서 내가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입에 앞서서 이 근저당이라든지 소멸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투자자로 돌아와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안전한 물건이니까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실제로 저희 수강생도 입찰해서 낙찰이 됐었고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전세가가 한 2억 2천에서 3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3천에서 4천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평수도 굉장히 큽니다. 전용 20평 이렇게 외관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또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볼 수 있고 주차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렇게 위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지금 방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화장실이 하나, 두 개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 구조고요. 외관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물건이 한 20개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을 보고 있는 사람이 10명이어서 물건이 하나면 10대 1이 되겠지만 물건이 20개면 경쟁률이 0.5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입찰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도 실제로 입찰을 할 때 최저가에 준하게 기대 안 하고 받았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단독 낙찰로 낙찰이 됐거든요. 감정가가 최초에 좀 높게는 돼 있어요. 지금 시세가 2억 3천에서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3억에 가깝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좋은 점은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대출의 기준이 감정가의 70% 그리고 이분이 낙찰받은 이 2억 1천만 원의 80%까지 나옵니다. 신탁 대출을 쓰면 90%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출이 70 빼서 한 80 정도는 많이 나오면 90%까지 나오니까 20%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2억 1천을 쓰려고 하면 4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댓글로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 수익률 분석표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표고 지금 감정가가 2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90까지 신탁을 쓰면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필요한 초기 투자금은 3,150만 원. 이 3,150만 원은 등기를 치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입니다. 인테리어 뭐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등기 치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 법무비, 취등록세까지 포함입니다. 취등록세만 계산을 하면 4.6%인데 법무비까지 계산을 하면 오피스텔은 5%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무주택자시고 아파트나 빌라를 매수하신다면 1.1%죠, 취득세는. 근데 법무비까지 합치면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오피스텔이니까 5%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은 3,150만 원,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이 2억 1,000만 원을 썼을 때. 그래서 제가 메일로 이걸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감정가와 내가 쓸 수 있는 가격을 써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서 내 투자금 안에서 입찰이 가능한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져보시면 되는 거고, 한 달 대출 이자 금액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식에 3.5% 이렇게 넣으면 1억 9,800 대출을 받으면 57만 7천 원의 매달 이자가 나오게 되고요. 3.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대출이 이렇게 맥시멈으로 나오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재직증명서라든지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어야지 거의 나올 거고, 프리랜서라든지 소득이 없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거는 별도로 대출 상담사님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도 계속 얘기했던 이 아파텔,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에 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왔던 이제 경매 물건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물건이 쏟아지게 되면 오히려 입찰 경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회일 수 있고, 지금도 오피스텔은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부평동이 지금 투기과열 지구인데 이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90%까지 대출을 받는다? 오피스텔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나 빌라는 대출이 다 50%, 60%로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입찰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 보면 대량으로 나오는 것들을 줍줍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계속 물건 검색을 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건을 가지고 이 대출이 여전히 나온다라는 그런 언급과,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는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봐라. 권리상 하자만 없고 건물에 뭐 누수라든지 큰 문제만 없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입찰을 하셔서 가격 조사해서 2억 3천인 거 알았으면 뭐 그거보다 싸게 들어가면은 싸게 사는 거고, 대출도 잘 나오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